그러니까 필리핀 그 페소 그거를 돈을 5천을 맡겨놓고 3일 차에 되는 날 갑자기 황인수는 그 돈이 없어졌다고 하였고 돈이 없어졌네. 뭐지? 며칠 아팠다고 해서 이전하게 됐어. 도저히 안 되겠어. 병원 왔네. 씨발 일 구하고 있어. 아니 일을 지금 계속 구하는 경찰서 갔다 와서 느껴요. 일 곧 구할 것 같아. 도저히 나도 이렇게 못 살겠다. 씨발 분조장 생겨서 약 없으면 성격 족같이 변하네. 나이 처먹고 쌈박질했어. 분조장 개 씨발 일이 있어서 대화하다 그냥 꽂았어. 아니 레전드네 진짜. 응? 아니 일을 시작했어? 센터 면접본 데는 이틀 했는데 때리셨어. 씨발 처음부터 조건도 별로였는데 사장도 건설 존나 해서 못해. 이걸 지금 뭐냐. 예, 결혼 생활 할 때 약투 사건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유튜버님이 이 옛날 일들에 대한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한다 해갖고 유튜버를 한번 터뜨렸었는데 그거를 약투도 인정하고 했던 사실이 판결이 났어요. 그걸 형사로 이제 명예훼손을 걸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야기했던 그 유튜버님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황인재는 난 아니다. 난 그런 사람 모르고 이런 상황도 있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사실적 시 명예훼손으로 다시 모든 죄 자기가 다 인정하고 명예훼손을 걸어서 승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투가 다 인정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약투 내용들이 제가 알기로 그 자료는 제가 따로 지금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폭로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대충 네, 내용을 맞아요. 기억하시나요? 이게 뻥튀기 약물 금액을 뻥튀기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금액이 많았나 봐요. 이게 어떻게 이제 대충 제가 기억나는 거 이게 금액을 이제 뻥튀기를 해서 팔았겠죠?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한 뭐 약 쓰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기가 스택을 짜준다 해서 스택 그 짜는 비용도 받고 약간 이랬었나 봐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터져서 이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거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몇 배로 이제 뻥튀기를 해서 팔았던 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래는 아니다 하다가 사실적시로 이제 다시 고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인정을 해버린 거대. 네, 맞아요. 그때도 약투 일어났을 때도 분명히 사학을 올리라고 했었는데 올리지 않았었거든요. 잠깐 올리다가 뭐 내린 거 그거는 사과문이 아니죠. 네, 그건 사과문이 아니고, 그거는 사과문이 아니고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돈을 환불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다시 그냥 자기 혼자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또 이번에 나타나서 6년 만에 재개한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제 뻔뻔한 거죠. 아마 이거를 약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화가 나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이 다 인정을 한 케이스가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걸었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다 이제 그때 약투 터졌을 때 그 쟤들 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런 사람도 있구나. 맞죠. 네. 너무 많아서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막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최종적으로 선생님께서 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이번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속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그 잠배기에도 그 다른 친구 지인이 오래된 지인한테 동생이 돈에 관련해서 또 뭔가 일어났더라고요. 그거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네, 그 13년 친구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람까지 등질 정도면 진짜 사람 잘못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갑자기 이것도 좀 살짝 버겁긴 한데 어느 날 잠배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보디빌더 황 브라더스! 황인재! 수혜! 이 쓰레기들아!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근데 황인재 이거 이름 찰지네. 자, 엄청나게 장문의 글을 아니 황이 왜 이렇게 많아? 이번에 또 황영구 씨도 또 그 폭죽 그거 올렸다가 자, 아니 황인수 씨랑 황인재 씨랑 형제 사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황인재 황인수의 더럽고 추잡한 실태를 폭로합니다. 14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입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조금 진짜 개 충격이긴 하더라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당시 해외에서 카지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제가 3년 전에 12월에 황인수에게 한 차 8천만원 가량을 전달해 줬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페소를 팔고 한국에 산출로 받는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그 페소 그거를 돈을 이번에 판 거지. 한국 가면 현찰로 줘 하고서 그러고 나 3천만원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해 3천만원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5천을 맡겨놓은 상태였는데 5천을 맡겨놓고 3일차에 되는 날 갑자기 황인수는 그 돈이 없어졌다고 하였고 돈이 없어졌네. 뭐지? 아는 동생이 같이 생활하였는데 그 동생이 짐이랑 돈이랑 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메이플 스토리 무슨 사기 그런 느낌인데 이게 현실에서.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의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친한 동생이면서 그냥 부산에만 산대. 본명도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자기도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도 찾지를 못하자 전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 돈은 내가 이래서 어떻게든 처리할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 돈이 회사 돈이기에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니 알겠다고 하더니 언제쯤 일을 시작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물을 때마다 내가 지금 멘탈이 안 잡혀. 정신병 온 것 같아. 공황이 왔어. 우울증 왔어. 사람 못 만나. 자살 시도했어. 등등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대면서 지금 일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달에 200에서 몇백만 원씩 금액을 변제를 해가지고 나는 숙소 제공하는 곳에 살면서 50만 원으로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지도 못하면서 담배값 콘도 전기세를 내면서 진짜 어렵게 힘들게 못했대. 그래서 빨리 좀 친구니까 믿었고 일도 못하고 있다고 식으로 얘기하길래 일단 내가 일하면서 갚을게 라고 하고 제 돈 일부와 달달이 얼마씩 갚겠다고 제가 일을 하여 전액 변제했대. 이거 결국에 전액 변제하셨다고 합니다. 2년 좀 넘는 동안 개 그지같이 살면서.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돈 좀 보내줄 수 있냐고 하니까 난 돈도 빌리지도 못하고 황인재한테 부탁해서 좀 달라고 했을 때 자식들도 지금 아프고 자기 돈도 많이 나갔고 황인수가 황인재한테 돈을 빌린 게 있어서 지금도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마지막으로 2022년 9월 29일부터 매일같이 연락을 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답변이 없는 뒤 카톡을 탈퇴했습니다. 탈퇴했대. 인스타그램 페북도 차단하고 번호도 바꿨대. 그리고 나서 이제 황인재한테 얘기를 하였는데 자기도 지금 연락이 안 된대. 연락이 되면 연락 좀 해달라고 말하였고 황인재가 황인수랑 같은 집에서 살고 지내는 걸 알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 여태 황인수한테 거짓 하나 없이 실수한 적도 없었는데 돈 5천만 원 때문에 사람 갖다 버리고 전 노예처럼 병신처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서 개고생하여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러고 나니 제가 되게 혼자서 병신짓 했구나. 그리고 나서 최근에 지금 안산에 피트 땡스라는 헬스장을 오픈하였는데 제 돈을 가지고 센터 차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황인재, 황인수하고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올라오더라고요. 이 카톡을 하니까 다 차단당했대. 와 이거 진짜 레전드인데? 쓰레기짓 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몰라 서로 그러면 살피만 하고요. 어느 정도 공론화가 돼서 처리가 안 될 시 추후에 황인재, 황인수에 대한 더럽고 추악한 짓거리들을 더 폭로할 예정입니다. 이 쓰레기 새끼들이 얼마나 개쓰레기들인지 다들 아시기 바랍니다. 녹취 파일은 아직 안 풀 테니 해결보고 싶으면 연락해라. 아무튼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이분의 이야기였던 것 같네요. 이게 그리고 사진들을 더 추가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고추 참치 한 캔으로 하루씩 버티고 있어. 족같은 대구에서 한 달도 못 다니고 때려치울 순 없잖아. 돈 달라며. 나도 노력 중이야. 일자리 구했어? 아직 구하고 있어. 면접도 보고 있고. 아직 연락 온 곳이 하나도 없어? 다른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나도 뭐 해보려고 하기도 했는데 엄두가 안 나. 그냥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매일 수준이 존나 막히고 안 쉬어져. 나 존나 힘들어. 이러면서 뭔가 답을 줘라. 시간 진짜 오래 지났어. 인땡아. 알겠어. 크게는 아니더라도 일하면서 갚아나갈게. 값이 나갈게. 존나 힘들다. 알겠어. 알았어. 일을 시작했어? 인수야? 며칠 아팠다고 해서 이전하게 됐어. 도저히 안 되겠어. 병원 왔네. 씨발. 일 구하고 있어. 아니 일을 지금 계속 구하는. 나는 지금 통장에 5만 원도 없대. 난 한 푼도 없는데 씨발. 걱정한데 경찰서 갔다 와서 느끼해요. 일 곧 구할 것 같아. 도저히 나도 이렇게 못 살겠다. 씨발 분조장 생겨서 약 없으면 성격 족같이 변하네. 나이 처먹고 쌈박질했어. 분조장 개 씨발. 일이 있어서 대화하다 그냥 꽂았어. 아니 레전드네 진짜. 응? 아니 이번에 지금 힘들어서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게 사람 사는 건지 개병신 된 것 같아. 잠깐만요. 물을 못 마시겠네. 병원 가서 치료해달라고 개지를 떨어도 약을 먹어도 소용없더라고. 매일 족같아. 말하면 뭐하냐. 네가 뭐라고 말해봤자.
말을 해줘야지. 너가 그렇게 말만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느끼는 거 그렇게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극복해라. 멘탈이다. 아직까지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제. 그리고선 센터 대표 동생이 3만원 빌려준다는데 그거라도 붙여줄까? 3만원으로 패스 바꾸지도 못해. 아니 무슨 아직도 못 구했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동기사에서 안 좋은 수만 퍼뜨린 새끼 있어서 내 연락 다 피하네. 10년 넘은 새끼를 다 잊어냈다. 인생 족같네. 아니 일자리를 왜 이렇게 오래 구해? 안 그래도 형한테 물어봤는데 형 둘째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비가 몇백씩 나간대. 이게 지금 따님이시구나. 계속 일을 시작했어? 뭐라도 해보려고 온라인 쪽으로 일 해보라고 교육 듣고 배우고 있어. 센터 면접 본 데는 이틀 했는데 때리셨어. 씨발 처음부터 조건도 별로였는데 사장도 건설 존나 해서 못해. 이걸 지금 뭐냐. 일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전화 안 받음. 일설 진짜 씨발 해도 너무하네. 치고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안 가면 진짜 등치가 살겠다는 거야? 연락 진짜 안 하냐? 패치 치고 무슨 생각을 이러는 거냐? 간편 요약. 황일수에게 한철 잠깐 맡아달라고 8천만원 줌. 그중에 3천만원 사용함. 황일수가 3일 뒤 같이 사는 동생이 가지고 도망갔다고 시전. 이래서 돈 갚겠다더니 2년 넘게 안 갚음. 재촉한 적 없이 기다림. 근데 정신병 취업 준비 개소리 시전. 어느 날부터 점수타들 카톡 인스타 페이북 다 차단. 황희잭한테 얘기하니 같이 살고 같이 일하면서 연락 안 되지 몇 년 됐다고 모르스 시전. 글쓴이에게 개소리 시전. 엄마도 안 본 지 오래됐다. 글쓴이가 2년 가까이 개고생해서 돈 다 변제. 변제했더니 황희잭 고생했다고 없던 일처럼 지내자고 함. 황희잭 황희수가 돈 없다더니 헬스장 차린 걸 알음. 연락하니까 잠수탐. 결론. 황희잭 황희수 출돈 안 주고 잠수탐. 황희잭이 돈 갚느라고 고생했다고 없다니라 생각하고 지내라고 개소리 시전. 그리고 잠수. 뭘까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건이군요, 선생님. 네. 근데 연락이 안 됐었던 게 아니라 같이 있었던 거를 제가 봤잖아요. 둘이 같이 있었나요? 네. 그때 그러니까 숨겨준 거겠지 아무래도. 근데 이 지인을 저도 아는 사람이어서 이제 저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니까 사람을 저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희 결혼식 뒤풀이 할 때도 그 친구가 그 뒤풀이 형님 잘 살으라고 그 뒤풀이도 그 친구가 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돈도 많이 냈었던 13년 지기 친구. 저런 일이야. 저분도 굉장히 억울하시겠는데. 지금 글 쓰신 분도 혹시 보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출연 문의 주세요. 이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지금 선생님께서 나와서 주장을 하신 거는 그분의 뭔가 이제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과 이해 안 갔던 행동들,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분의 이제 폭력성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들에 열이 받으셔서 좀 나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어쨌든 애기들이 너무 어리고 이제 혼자 키워야 되니까 저는 이게 아기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본인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애기들한테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애기들 물건 갖다 팔고 물건 갖다 달라니까 뭐 다 답장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게 애기를 낳았으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든 연락하고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애들을 위해서. 네. 그런데 이거를 아예 모른 척하고 집도 날리고 한 게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무책임하게 자꾸 회피만 하다가 결국에 청약도 날리고 막 이렇게 된 게 그냥 화가 난다. 네. 아니 안 그랬으면 그냥 줬으면 저는 주고 난 다음에 그 서류를 주고 난 다음에 1,500만 원 깎아달라고 했으면 저는 깎아줄 의향도 있었죠.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됐잖아.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먼저 서류 줄게. 그 대신 나 힘드니까 1,500만 원 깎아줘. 이렇게 했으면 이해를라도 했긴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서류로 딜을 하는 거잖아, 딜. 애기들이 살 집을 가지고 딜을 한다는 게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집을 다 지금 3개를 날렸는데 그 집 3개 날린 게 3억이 넘는 집들인데 결국에는 지금 월세 그냥 빌라에 살게 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 아니 왜 결혼한 거야? 저런 성향인 거 몰랐어? 라고 하는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못 봤어요.
왜냐면 그때 약투가 터져서 그때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어서 근육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때 아마 15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황인자 씨가 약투 때 스트레스 받아서 15kg 빠졌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에는 그런 악마 같은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 만약 그 모습을 먼저 봤으면 결혼 안 했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 그 친구 대화에 보니까 애기한테 돈 줘서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애기를 팔았던 그건 애기를 판 건데 애기 귀 아파서 돈 보탠 거는 한 번도 없어요. 보험료도 다 제가 낸 거지. 아, 한 애기 번도- 돈 몇백만 원씩 나간다라고 아까 전에 그분께서 얘기하신 그게 네 맞아요. 그걸 아니요 돈 보낸 적이 절대. 없대. 네 귀에 대한 건 다 제가 한 번도 보험료 납부를 한 적도 없는데 거기는. 근데 그거를 우리 애기 핑계를 댔다는 게 어이가 없어요 지금. 아, 이게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긴 하네요. 그냥 좀 버거운 내용들이 많네요. 자, 그리고 지금 계속 황철순 씨 아내분께서 유명한 사람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선생님께서 이제 또 최종적으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제는 쏟고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진짜 거짓말은 나쁜 행동이잖아요. 예. 근데 계속 이거를 당하고 그 사람이랑 지인이 생기는 게 당하는 지인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분께서 살아나가시면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막 아까 전에 그분이 당한 것도 있고 지금 선생님께서도 지금 주장하시기를 본인도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런 네. 걸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네. 그리고 저를 또라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화가 나면 또라이가 되는 거는 어느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랬으면 제가 애를 못 키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과응보인 거야. 정상적으로. 너 황인재랑 이태희랑 사귈 때 근데 언니하면서 책임감은 진짜 따라다니다가 바람핀 거잖아. 진짜 책임감은 대단하십니다. 지금 또 한 분께서 은나야 인과응보인 거야. 너 황인재랑 이태희랑 사귈 때 언니하면서 따라다니다가 바람핀 거잖아. 바람 아니라고 하시는데? 바람 아닌데요? 저런 거는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사람이라면 그래도 애들 생각하면 대회 나간 것도 여자 만나는 것도 뭔가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서 SNS 올려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젓이 지금 다 올린다는 게 저한테 DM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힘들어져요. 아니 남편분 다른 여자 자꾸 피드에 사진 올리시는데 이거 뭐죠? 막 이런 메시지가 온다고. 네네. 근데 본인은 이혼을 했다. 네. 이혼 소송 중이지 이혼 도장을 찍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올리는 거는 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자제했다가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양육비는 깎으면 깎았지 더 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되고 그때 올렸으면 저도 DM 그만 받고 싶거든요. 저 스트레스 그만 받고 싶다. 네, 이제 어쨌든 판결은 났지만 그래도 좀 나중에 제가 DM 좀 그만 좀 받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케이. 그리고 양육비도 좀 제대로 줬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양육비는 잘 벌면 잘 버는 대로 높여서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들 둘 키우는데 120만 원 가지고 전혀 생활 안 돼요. 제가 투잡, 쓰리잡, 포잡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일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하고 뭐든 했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회피 그만하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제대로 살자. 약간 이런 거네. 어떻게 유혹하면은. 네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거에 이제 단한치의 거짓도 없으신가요? 왜냐면 거짓을 저는 일단은 이거를 이제 다루긴 했습니다만 일단 자료들을 토대로 봤을 때 선생님의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네. 양쪽 말을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한쪽 말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도 선생님 본인이 지금 주장하시기에는 100% 사실만 얘기하게 했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슬슬? 네네.
좋은 날씨였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응원해주실 분들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이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책임지고 본인께서 이제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끝까지 정진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